금융위에서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급등을 중심으로 한 증시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공매도 증시로 추가적인 증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관련해서 수혜주들은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숨겨진 수혜주까지 함께 공부해 봅시다. 잠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짧은 공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으로 처음으로 집필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시대의 부의 기회. 제가 현재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정말 1년이 넘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한 끝에 나름대로 확신을 가진 그 방향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담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년 만에 나타난 글로벌 현상에 대해 앞으로 벌어질 역대급 돈 축제에서 그 돈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가, 그 돈의 흐름을 포착해 제 나름대로 선정한 유망산업 탑 10에 대한 핵심 투자 포인트와 관련주 정리까지 총 정리한 책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일반적인 서점에 그냥 출간할지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가 많이 디테일하게 실려 있기도 하고 제 인생으로 처음 집필한 책인 만큼 공개적으로 출간하기보다는 저와 함께 공부하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저희 멤버십 가족분들께만 따로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멤버십은 총 2개가 있는데 부자TV 유튜브 멤버십과 팬딩 멤버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멤버십에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께 최우선적으로 공개를 하고, 혹시라도 이 책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멤버십 함께 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게끔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한정된 판매를 하는 만큼 1,500부 선착순 판매가 진행이 됩니다. 책 가격은 배송비 포함해서 2만 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적인 부담은 최소화하고 퀄리티를 높이는 쪽으로 정말 많이 노력했으니까 우리 멤버십 분들 잘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금융위에서 11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하며, 이에 따라 최근까지 공매도에 시달렸던 2차전지 관련주들도 급반등이 나오고 시장 역시 당일 기준 코스닥 7% 가까운 상승이라는 아주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0월까지는 증시의 변동성이 있다가 11월 FMC 회의 이후로부터 증시의 반등을 기대하고 이런 흐름을 공부하며 저가 매수 기회로 여겼었던 만큼 이번에 공매도 금지 이후의 증시 급반등이 아주 반가웠었는데, 특히나 9월, 10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유난히 하락세가 깊었던 만큼 주주분들께서는 굉장히 힘든 시기로 이어졌었을 텐데 이번 급반등으로 하여금 그분들께서도 한 타이밍 안도감을 내쉬었지 않을까 싶으면서 축하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과거 우리나라 증시의 전 종목 공매도 금지 사례가 총 3번 있었거든요. 첫째가 2008년 금융위기 기간 때, 둘째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때, 세 번째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시기 때, 모두가 다 글로벌 위기로 인해 증시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과거 사례랑 봤을 때 지금의 흐름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이번 공매도 금지 이후로 증시가 급반등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이시면서도 공매도 금지가 증시의 강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엄연히 따져보자면 사실상 그 공매도 금지 자체의 실효성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매도 금지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는 건 제한적이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맞다면 과거에도 3차례 공매도 금지를 했을 때마다 증시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바로 직전 2020년 3월에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로 1개월의 코스피 지수는 약 5%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나왔었고요. 반대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1개월 뒤에도 3개월 뒤에도 각각 20%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자체만 보더라도 공매도 금지 그 자체가 증시의 상승 또는 하락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나마 공매도 금지가 시장의 상승을 폭발적으로 만드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은 작용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 아무래도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하방에 배팅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하지 못하게 막았을 때 비로소 증시의 하방을 어느 정도는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다만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뭐 기업이 이익을 더 벌거나 우리나라 증시의 기초 체력이 더 좋아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수급적인 부분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증시의 방향성은 아무래도 기업의 가치, 증시의 기초 체력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수급적인 요인보다도 이 기업의 가치의 그 본질적인 흐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런 본질적인 요인들을 바라봤을 때 최근에 저희 영상에서 같이 계속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생각보다 전쟁 리스크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제약이 걸린 가운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하방 안정화로 인해 환율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위험 요인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증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준 PBR 0.8배 정도 수준에 굉장히 싼 국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서도 싼 국면인데 심지어는 증시의 기초 체력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기대했던 증시의 바닥 탈출 신호와 함께 이미 저번 주부터 증시가 반등을 주고 있었죠. 이러한 부분에 주말 사이에 나온 공매도 금지 이슈가 그렇지 않아도 매도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로 대응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에게 좀 더 그 매수세를 단기적으로 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즉 이미 공매도 금지라는 이슈가 있기 전부터도 증시는 반등으로의 방향성을 틀었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바닥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여기에 살짝 바람을 더 단기적으로 불어넣어 준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지 않았다면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증시가 올라가기는 어려웠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궁금한 거, 그러면 증시가 이 상태로 계속 쭉쭉쭉쭉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이 공매도 금지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더 가파른 상승을 하는 것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의 기초 체력이 바닥을 찍고 조금씩 회복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이 상황에서 그 상승률의 속도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타이밍 수급적인 요인으로 본질적인 가치보다 한번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다면 다시금 조금씩 조정하는 국면이 나오면서 V자 반등의 큰 폭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의 지그재그 형태의 상승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제로 과거 비슷하게 공매도가 많았던 시국에서도 이러한 형국으로의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결국 주식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인이 가치와 수급 이 정도로 본다고 하면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게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결국 가격은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으니까. 물론 그 가치에 수렴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변동성의 가격은 수급이 만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두 개 다 봐야 되긴 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수급보다는 가치에 주목하시는 게 좋겠죠. 가령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의 기초체력, 즉 이 가치보다도 수급적인 요인으로 이 가격이 훼손된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이라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거꾸로 대입해보는 거죠. 가치는 아직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가격이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강하게 상승을 했다면 또다시 가치에 수렴하기 위해서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특히나 대표적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가 강했었는데 우선 관련된 주식들을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내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치보다 단기적으로 과열된 국면이 나왔을 때 그 단기 과열 구간에서의 추격 매수는 어느 정도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수혜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미 많은 리포트, 블로그, 텔레그램 등의 매체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어떠한 종목군들을 소개시켜주고 있느냐? 지금까지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종목군들을 보자라는 거죠. 내가 현재 이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식을 빌려오는 거죠. 그런 다음 실제로 주가가 떨어진 이후에 내가 실질적으로 그 주식을 사면서
기존에 빌렸던 주식 수만큼 그 빌린 사람에게 되갚는 게 바로 공매도지 않습니까? 즉, 공매도 비중이 높은 주식 같은 경우 시장에서 빌려서 판 주식을 되갚기 위해 다시 사는 환매수인 숏커버링을 수에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A라는 주식에 하방에 배팅하기 위해서 A 주식을 한 1000주 빌려왔어요. 근데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오르네요. 그러면 올라가는 만큼 내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 왜? 더 비싸게 사서 되갚아야 되니까. 여기서 그 주식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국면이 강해진다면 그 주식을 빌렸던 사람 입장에서 버티다 더는 안 되겠다. 이 정도 가격이라도 사서 되갚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비싼 가격에 오히려 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되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뜩이나 주가가 올라가는 국면에 그 주식을 다시 되갚기 위한 매수세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으로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매도 금지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군들 중에서는요. 공매도 잔고 상위 10개 종목이 부각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 SKC, 후성, 두산퓨얼셀, 현대미포조선, 현대엘리베이, DB하이텍,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 포스코퓨처엠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개념이 뭐가 또 있냐면 공매도 급증 이후로 시장 반등 국면에서 공매도 누적이 가장 많았던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항상 시장보다 높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오히려 증시가 올라갈 때 그 공매도 누적 잔고가 많은 주식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결국 기업의 가격은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이렇게 수급적인 요인으로 올라가는 건 굉장히 단발적이라는 거고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내가 강제로 팔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 종목을 굳이 살까 싶은 거죠. 이 종목을 산다라는 건 결국 이 종목이 더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산다라는 건데 기업의 가치가 조금씩 훼손되고 있는 기업이라면 굳이 내가 살 필요는 없겠죠. 다만 이런 경우에는 크게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가치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는 좋은 주식인데 이걸 강제적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공매도 때문에 기존에 많이 올라가지 못했었다면 반대로 그 찍어 누르는 공매도가 사라진 국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애들이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 줄 수는 있겠다라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결국 공매도 누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보다도 이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뭔가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첫 번째 더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단타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 가격의 변동성이 생기면서 수급이 몰리는 쪽을 쳐다보시기보다는 반대로 이로 인해 시장이 조금씩 안정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따라 가치가 더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좋은 주식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더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던 반도체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물론 단타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급적인 요인에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단기간 수익을 내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분야는 그만큼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크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루 만에 급등을 했다가도 당장 다음날 또 급락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런 쪽의 매매를 아무래도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정말 실질 수혜주는 누가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대표적으로는 증권사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생기는 만큼 뭐가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되냐면 거래대금이 많이 높아지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즉 시장이 단기적으로 출렁출렁이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거래대금이 늘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과거 공매도 금지 기간대를 또 데이터와 따져보니까 특히나 증시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증시의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번 주 월요일 증시만 보더라도 바로 직전 거래일 기준 대비 거래대금이 단기간 내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증시에 거래되는 거래대금이 많아진다는 것, 즉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만큼 중간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증권사들이 돈을 번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증가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브로커리지 점유율이 높은 증권사들이 실질적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겠는데, 대표적으로는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투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 공매도 금지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된다라고 발표됐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당장에는 조금 큰 재미를 보기는 어렵겠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봤을 때 그래도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주식군으로는 게임주를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는 게, 지금까지 이 게임 섹터의 공매도 비중이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국내 게임사 시총 상위 6개사의 지난 한 달 동안의 공매도 일간 거래대금 비중 평균을 내봤을 때 15% 정도 수준인데, 이는 전체 증시 대비 3배가량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연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 비중을 따져봐도 2021년 대비 2023년이 2년 동안 2배 이상 급증했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다른 섹터에 비해서 공매도 피해를 줄기차게 받았던 게 바로 게임 업종이라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공매도가 금지된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게임 산업의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을 만한, 즉 하방의 지지력을 좀 키울 수 있을 만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 물론 이것만으로 주가가 올라가진 않겠죠. 이거는 부가적인 요인이고 결국 주가가 올라가려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좋아져야 되는데,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일단 게임주가 원체 많이 빠졌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또 낮고, 신작 같은 경우에도 출시 예정일을 계속 지연됐던 게 차근차근 하나둘씩 출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 이후로부터는 구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을 만한 구간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작과 실적에 대한 개선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공매도 금지에 힘을 입어 내년부터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이렇듯 공매도 금지 하나라는 이슈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었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이 공매도 금지 하나만으로 증시가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관련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 이꼴 주가 상승, 이러한 공식으로 암기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이는 지극히 부가적인 요인이다. 최근에 증시의 본질적인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바람을 같이 조금 불어준 격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라겠으며, 그런 관점으로 이거는 부가적이고 본질이 좋아지는 것, 이런 것들 위주로 오늘 설명해 드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좋은 정보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수집해서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부자, 행복되세요. 뿅!